예,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올해 그 노인장려보험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는 데 다양한 성과가 있지만,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속도로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는 나머지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수급자의 기능 악화 방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비전으로 이제 장기형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인을 중심으로 제도가 이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장기 요양 보험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토론은 지금 앞으로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10년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본제도의 소비자인 수급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년간의 이용자인 수급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12월 기준 51만 명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도 도입 이후에 34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4.2%에서 7.5%로 증가했다는 이 비율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성과 지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월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망자까지 포함한 누적 통계로 봤을 때는 제도 도입 이후에 약 145만 명이 이제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약 50%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1, 2, 3등급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진입 이후 2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는 상이하지만 평균 2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동일 등급을 유지하다가 사망도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제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수급자가 제도에 진입한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다가 무슨 요인으로 기능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 2012년도 12월까지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64%가 장기요양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있었고요. 또 사망자의 30%가 사망 한 달 전에 심폐소생술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가 이용자라든지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노인들은 인종 장소나 쾌유의 문제로 불충분한 인종케어 등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과 논의 중인 신규 급여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급외자의 입장입니다. 등급 판정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급외자 또한 제도에 관심 대상에 지금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할 결과 등급 외자의 52.6%는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지금 인정 대상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 외자의 10에서 25%는 매년 신규 대상자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진입하고 또 이분들은 3년 이내에 등급 내자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23개의 뇌졸중이나 치매 등 23개의 장애 질환을 살펴보았을 때는 등급 내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10.19개의 장애 질환에 이완되어 있었고요.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점이 다가갈수록 다중질환 개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뇌졸중이나 암, 치매와 같은 신체 기능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에 의한 입원 의료 요령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장기형 계산자로 진입할 위험이 매우 높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정 대상자로 진입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들의 요구에 맞는 인정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돌봄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등 이제 등급 외자 중에 치매 대상자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자꾸 인정 등급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 질환을 가진 허용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노인 장기보험 소비자인 1차 대비 부모의 입장입니다. 2025년에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 세대를 이룰 1차 베이비 부머는 현재 노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구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돕고 그러니까 노노케어도 많으시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대다수가 68.8%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맞게 현재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 노인장기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비용 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비스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미래 소비자에 대한 의료, 요양, 보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서 이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 이에 맞게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런 고령 사회를 맞아서 공공보건의 정책 수립 목표를 노년기의 웰빙을 가능케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 유지하는 건강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노화는 연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 주변의 노인 차별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의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구역 역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건강 노후의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제도의 소비자인 현재의 노인 및 앞으로의 노인 세대를 이룰 대상자의 요구에 기반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장기형 노인 코트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노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 세대를 이룰 베이비부머의 요구를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어떤 원인으로 장기형 제도에 진입하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장기형 서비스가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